실력 따지기는 조금 있다가 몰아서 해보자. 쌍곡선 가보죠. 74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죠? 좀 더 연습합시다. 자, 복습을 하고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첫 번째,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쌍곡선이 나와요. 그럼 얘는 모양을 판단할 때 뭘 본다고요? 상수항을 무조건 본다 그랬어요. 상수항이 1이면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점근선을 찾아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근선을 표시하고 그리는 게 좀 이쁘다. 점근선이 y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고 질문. A가 커요? B가 커요? 몰라요. A가 커도 되고 B가 커도 돼요. 쌍곡선은 둘의 대소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상수항이 1이면 무조건 모양이 이거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면 모양이 무조건 위쪽 아래쪽이다. A, B의 대소관계는 내 맘대로 들어가도 괜찮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면 A, B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온다. 대충 보세요. 회복 불가능. 점근선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A, 0이 뭡니까?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불러. 거기서 출발해서 점근선 쪽으로 반대쪽도 마이너스 A, 0에서 점근선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게 쌍곡선이다.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 2A. 상수항이 1일 때는 2A가 주축이다.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 초점을 찾을 때는 분모를 뭐 한다고? 합을 구한다. 타원은 빼는데 쌍곡선은 합을 구한다. 타원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75페이지에 표현 바꾸기 1-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주축이 X축 위에 있고 그 말은 뭔 말이야? 상수항이 1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길이가 2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2A란 뜻이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뭐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X래요. 그럼 여기 크기가 1이잖아. A분의 B를 한 게 얼마? 1이란 얘기니까 A가 1이니까 B도 1이죠. 그럼 답을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개가 뭐지?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곡선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 됐습니까? 언니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봐봐. 이걸 45도 회전을 합니다. 마이너스 45도. 니네 삼각함수 배웠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죠. 요렇게 간 걸 무슨 각이라고 불러? 양의 각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간 걸 음의 각이라고 부르죠. 시계 방향이 음의 각,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각. 그럼 마이너스 45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얘기지. Y는 X가 요 각이 몇 도야? 45도잖아요. 그럼 이걸 45도만큼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X축이 돼요. 얘는 뭐가 되지? Y축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의 모양이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요게 우리가 고1 때 배운 분수함수입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언제? A, B가 둘 다 1인 쌍곡선은. 2, 2여도 관계없겠죠? 그러면 여기 분자가 바뀌겠지. A, B가 둘 크기가 같은 쌍곡선은 몇 도 회전하면? 45도 회전하면 우리가 배운 고1 때 배운 분수함수꼴로 바뀌게 된다.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1 때 이 분수함수를 직각 쌍곡선이다 라고 불렀어요. 점근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 해서. 요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다. 상식으로. 자, 그 다음 밑에 1-3번. 첫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 1-3번. 2번은 숙제예요. 얘는 2번을 해봅시다. 초점 F가 4,9고요. F'가 4,-3입니다. 그 다음 쌍곡선의 정의가 뭐였죠?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숫자, 쌍곡선은 거리의 뭐? 차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그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단 거리의 차는 얼마나 그랬냐면 8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x가 둘 다 4로 같죠. 그럼 x는 4라는 직선이 축입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안에 주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하나는 9고 하나는 -3이에요. 뭘 찾으면 돼요? 둘의 가운데 점이 뭐가 돼요? 중심이 돼요. 그럼 9랑 -6이니까 병신아 9하고 -3이니까 6이죠. 나누기 하면 3이네요. 여기 3이다. 됐어? 그럼 얘네 두 개가 초점이죠. 그러면 얘는 2A가 돼야 돼? 2B가 돼야 돼? 2B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축이 지금 Y축에 평행하니까. 그럼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꼴을 뭐 한 거야? 평행이동시킨 거지. 중심이 지금 얼마라고요? 4,3. 그러니까 얘는 X-4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Y-3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고, 상수항이 -1이야. 그 다음 얘가 2B라 그랬어. 그러니까 B는 얼마? 4. 그러니까 여기 16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초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10인가요? 그러니까 C는 얼마지? 6이죠. 그럼 A제곱은 뭘로 구해? A제곱에다가 뭐 16을 더한 게 3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봐봐라.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장축과 주축이 있을 거야. 그 장축, 주축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초점을 구해서 나머지 하나의 분모를 구해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정의 안에 장축하고 초점만 들어가고 주축하고 초점만 들어가니까 그 순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20인가요? 요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모양을 기억했다가 철저하게 모양만 맞추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정의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루트가 두 개 들어간 무리식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76페이지는 예제 2번은 그냥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건 포물선 타원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해보면 될 것 같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쌍곡선의 정의 가봅시다. 쌍곡선의 정의. 80페이지입니다. 프린트 있죠? 프린트 꺼내보시고 곧다 필기를 하나만 딱 합시다. 요것만 필기하고 끝내봅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옆에 애를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 고3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거든. 상담하면 꼭 한 번씩 매년 나오는 얘기가, 예전엔 그런 애도 봤어.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볼 때는 이렇게 요렇게 안 앉잖아요. 다 떨어뜨려 놨잖아. 자기 옆에, 앞에, 뒤에, 여기. 얘는 반 1등이고 얘는 전교 2등이고 얘는 전교 5등이래요. 이 새끼가 전교 1등이래. 앉아보니까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짜증이 난대. 뭐가 짜증나냐면 수학 시험 볼 때 첫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나는 2번을 풀고 있는데 이 4개 새끼들이 그냥 시험지를 샥 하고 넘긴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난대. 그래서 계속 얘네들만 쳐다보니까 막 공부도 하기 싫고 자괴감도 들고 나는 뭐하는 놈인가, 쓰레기인가, 병신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전교 1등, 2등, 5등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 무시해야 됩니까? 그냥 아예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면 얘네들이 1번 풀고 있을 때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어차피 쉬운 문제들이니까 나중에 30번까지 보고 돌아와서 풀면 되잖아.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첫 페이지를 다 풀지 않고 1번만 풀고 그냥 확 넘겨봐. 그랬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 애가 있으면 그 새끼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나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그 경쟁 상대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빨리 풀지? 나는 이제 2번 푸는데? 뭐 이런 느낌이 된다.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는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거든. 나 혼자 공부하는 거야, 어차피. 옆에 애랑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이 뭔가를 궁금해하고 그걸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맞는 문제집을 골라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얘랑 나랑은 공부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왜? 지금 점수가 다르잖아요, 일단. 근데 똑같이 공부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웁니다. 시험 보는데 10문제를 틀렸어. 괜찮아, 뭐 어때? 이 기록도 안 남는데 뭐. 대학교에서 안 물어보겠죠. 너 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10개 틀렸지? 뭐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그치? 심지어 3월 모의고사를 봐요. 2학년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몇 점 맞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얘네도 까먹어. 어차피 중요한 건 수능 점수니까. 그거 말고는 다 그냥 연습이다. 그러니까 많이 틀릴수록 좋다. 10개를 틀리면 내가 알아야 될 게 10개가 생겼구나. 20개를 틀렸으면 20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처음 풀 때 다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천재지게는. 한 번 봤는데 다 푼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때 그냥 내가 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걔랑 24시간 같이 있어보지 않았잖아. 저 새끼는 맨날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봐. 밤새 공부할 수도 있잖아. 잘 보면 눈이 시뻘걸걸?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마이웨이로 쭉 가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자, 가봅시다. 쌍곡선입니다.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쌍곡선만 그릴게요. 이런 쌍곡선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초점 F가 있을 거고 여기 F'가 있겠죠. 이걸 C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A고 이건 마이너스 A고, 축을 너무 그지같이 그렸어요. 자, 요렇게 다시 바꿨어요. 성적쌤이 또 자랑했는데 자기는 좌표 축을 이렇게 그려도 애들이 다 똑바르게 본다면서 막 어떤 애가 막 지적을 했다더라고요. 쌤, 저 너무 삐뚤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다른 애들은 삐뚤니? 아니요. 삐뚤니? 아니요. 역시 우리 애들이라면서 막 쌤은 안 그러죠?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갑시다. 자, 이 상태에서 폼을 왜 이래 쌍곡선 위에 한 점 P를 찍어줘요.
됐나요? 한 점 P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뭘 하면 돼? 초점 두 개를 연결하면 돼요. 초점 두 개를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누가 더 짧습니까 지금? PF까지가 짧죠. 왜? Y축의 오른쪽이니까. 그럼 이쪽에 찍히면 PF-가 짧겠죠.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왜? 쌍곡선은 차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타원은 합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괜찮거든. 정의 자체가 차기 때문에 누가 큰 거냐 짧은 거냐를 꼭 확인해야 돼. PF가 더 짧아요. 그럼 PF-에서 PF를 빼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게 뭐라고? 주축의 길이 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변의 길이를 미지수 X라고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요게 X입니다. 넘어만 가면 되죠. 그죠? 2A 더하기 X가 된다. 타원에서는 2A 빼기 X였거든? 그거랑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뭐죠? 2 곱하기 C가 되죠? 두 초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사인 법칙을 쓰거나 해갖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대체로 이 안에서 피타고라스를 많이 써먹는다.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길이를 미지수로 찍어가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사실 이거밖에 없어. 다른 성질이 없어요. 그냥 초점 두 개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구해놓고 출발해요. 구해놓고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게 본인 스스로 연습이 되면 아 얘는 구할 필요가 있구나 필요가 없구나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의 조건을 내가 하나 찾아내고 싶어. 그럼 그때 점근선을 사용하면 된다. A, B의 관계식이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점근선은 무조건 구해놓는다. 자, 그럼 쌍곡선의 성질 하나만 딱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질. 그냥 여기서 가자. 초점 두 개를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하냐면 점 P에서 접선을 그어요.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냐? 따로 그려보면 빨간색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지. 파란색이 무슨 선이라고요? 접선이라고. 그럼 얘가 항상 각도를 2등분하게 돼요. 무조건 각을 2등분하게 된다. 요 접선이 빨간색 둘의 각의 2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물어봐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요 길이를 내가 별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달 해봐요. 그럼 요거랑 요거의 길이비가 몇 대 몇? A 대 B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좀 수학적이지 않죠? 막 별다리 막 이상하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 P고 여기가 F-고 여기가 F입니다. 그럼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D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D라는 점의 입장에서 보면 F-F를 PF-의 길이 대 PF라는 길이의 B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내분점의 입장에서 다시 써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벡터 가서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됐죠? 그럼 사랑하는 학생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요거는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아니죠. 이거 말고 요렇게 연장하면 요만큼의 각을 외각이라고 부르죠. 그 외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겠죠. 걔를 이렇게 싹 그려요. 뭐 할까? 세타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FF-랑 연장해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 할까요? 2라고 합시다. 요 성질 압니까? 그럼 2는 무슨 점이 됩니까? 외분점이 됩니다. 그대로 내각을 2등분하는 선이 나오면 내분점이 되고 길이 b로, 외각을 2등분하는 선이 나오면 길이 b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F'까지 거리와 F까지 거리의 b가 별대 달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성질이 각의 2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니네 상가함수 배웠다 그랬잖아. 그지? 사인, 코사인이 뭔지 알죠, 다. 그러면 원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니? 원 그릴 때마다 혼자 뿌듯해. 자, 여기 원 위에 한 점 P를 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해해 볼래요? 고맙습니다. 자, 강요할 겁니다, 나도 이제. 성경쌤이 세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 니들. 이걸 세타라고 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원의 X좌표를 뭘로 쓸 수 있어? 반지름 곱하기 세타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웃으라고 한 겁니다. 웃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 세타가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뭐죠? 사인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세타가 바라보고 있다 그럼 사인이고 끼고 있으면 코사인이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 이게 원 위의 좌표를 매개 변수로 찍는 방법입니다. 세타라는 새로운 변수로 x좌표, y좌표를 표현했다. 해서 그걸 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하게? r제곱이잖아요. 이 새끼를 집어넣어봐요. 이 새끼를 집어넣어봐요. r제곱이 다 죽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타원 위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타원 위에 점이 찍히면 절대 좌표를 찍지 않는다 그랬어요. 길이를 미지수로 찍어갖고 무조건 푼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얘는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좌표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x1, y1이라고 찍는 순간식이 복잡해요. 왜? y로 정리하려면 루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a분의 x 전체 제곱이라고 바라봐도 되죠.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b분의 y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가가 1이라고 a분의 x가 코사인이 되고 b분의 y가 사인이 되면 되죠.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타원 위에 점 하나를 찍어요. 그러면 a 코사인 세타를 x좌표, b 사인 세타를 y좌표로 설정해 줄 수 있다. 외워두면 좋다. x좌표를 a 코사인, y좌표를 b 사인으로 설정한다. 근데 끝까지 들어봐요. 여기서 이렇게 샥 그어요. 이만큼의 각은 요 세타가 아니에요.
얘는 세타가 아니다. 알파라는 각으로 설정을 할 거고 알파는 절대 세타가 아니다. 세타는 원에서만 이렇게 표현되고 타원일 때는 이 각도가 여기 있는 세타랑 무조건 달라진다. 표정들이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지? 좀 이따 증명해 줄 겁니다. 왜 그런지를 확인시켜 줄게요. 그 다음 얘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봐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은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죠. 코사인 분의 1을 무슨 세타? 안 배웠습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써요? SEC 읽을 때는 시퀀트 세타. 코사인의 역수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시퀀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럼 얘는 봐봐.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를 하면 얼마야? 1이죠. 뭘 유도하고 싶은 걸까? 제곱의 차가 1이다. 쌍곡선이라고. 제곱의 합이 1이다. 타원의 구조란 얘기죠. 원의 구조란 얘기죠. 근데 이건 제곱의 차가 숫자 1이잖아. 그러니까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1, 상수항이 1이면 즉 a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되면 a분의 x의 전체 제곱 b분의 y의 전체 제곱 맞죠?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시퀀트 세타 즉 그래 니네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코사인의 역수분의 a 코사인 분의 a 그럼 y좌표는 뭘로 쓰면 될까? b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표기하시면 된다. 왜? 같이 웃으면 안 될까? 나는 모르는 이유 때문에 니네가 그냥 피식하고 웃잖아? 그럼 나는 여기를 이렇게 보게 돼요. 되나요? 선생님 이걸 언제 써먹습니까? 좋은 질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x가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4 곱하기 사인 세타 일 때 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A가 3이고 B가 4인 타원위의 점이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 거꾸로. 얘를 보고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인 타원 위에 한 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 다 이과니까 알아둬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y는 fx꼴 이게 수원 수투까지 해서 나오는 함수의 표현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고 부른다. y로 정리될 수 있는 식들. 됐지? y로 정리될 수 있는 식들. 근데 y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니네 수투 했잖아? 역함수를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아 니네 2학년이구나. 미안하다. 이게 역함수가 있거든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는 수투 가서 배울 겁니다. 미분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대1 함수란 얘기거든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x, y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럼 x는 y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되거든. 얘를 y로 정리할 수 있니? 사실 있어. 못하진 않아요. 이걸 세제곱의 식으로 조작하면 되니까. 근데 세제곱의 식이 되려면
대수가 1, 3, 3, 1의 구조를 만족해야 되거든. y 더하기 a의 세제곱이니까. 근데 지금 얘는 그런 구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y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거야. 그럼 이걸 빼기 x라고 하고 는 0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불러요. y로 정리하기 힘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도형들 있죠.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도형들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y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은 식을 그대로 쓰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얘입니다. x를 어떤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함수로 찍고 y를 새로운 변수에 대한 다른 함수로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이걸 매개변수 표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수원, 수투 할 때까지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가게 되면 미적분에서 미분적분을 다루게 되면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된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우린 이과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된다.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등장을 시키는 거다.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줬다.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면 일단 원이랑 타원이다. 대수가 다르면 타원이고 대수가 같으면 원이다. 그 다음 쌍곡선은 시컨트 탄젠트의 관계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고 마찬가지로 자취하고 이제 접선으로 갑니다.